맨해튼하고 웨체스터 카운티 공항, 여기를 잇는 통근용 항공 서비스를 시범 운항한다, 이런 소식인데요. 2025년 12월 1일 월요일부터 블레이드랑 조비가 맨해튼 서쪽 헬리포트하고요, 뉴욕주 웨체스터 카운티 공항, 여기를 연결하는 평일 통근 항공편을 운영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요. 대상 지역을 보니까 그리니치, 스카스데일, 라이, 베드포드 이런 곳들인데, 여기가 다 뉴욕의 좀 부촌 교외 지역들이잖아요. 그렇죠. 딱 타겟 고객층이 보이는 거죠. 금융과나 법조계 종사자처럼 시간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동 시간인 것 같아요. 보통 차로 가면 1시간 반은 좋게 걸리는 거리인데, 네, 뉴욕 교통체증 생각하면 더 걸릴 수도 있죠. 이걸 항공편으로는 단 12분 만에 갈 수 있다니. 와. 정말 파격적인 시간 단축이죠. 뉴욕처럼 진짜 시간이 돈인 곳에서는 이게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는 셈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간 절약 효과가 핵심 가치인 거죠. 물론 비용은 좀 만만치 않습니다. 편도 2회 이용료가 125달러에서 225달러 사이로 책정이 됐고요. 네, 상당히 프리미엄 가격대죠. 그리고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블레이드 커뮤터 파스라는 정기권 같은 개념의 상품도 있다고 하네요. 네, 아마 할인 혜택이 있겠죠. 이 가격대면 확실히 좀 특정 소득계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서비스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명확합니다. 가격 정책만 봐도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죠? 서비스 초기, 바로 조비의 그 미래형 항공기 EVTO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당연히 조비의 EVTO를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기존 헬리콥터로 운항을 시작합니다. 아, 그럼 왜 조비의 이름이 들어간 거죠? 이게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운영 방식이고요. 진짜 큰 그림은 따로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 서비스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이 수년간 정말 공들여서 개발해온 전기 수직 이착륙기, 즉 EVTO로의 전환입니다. 아, EVTOL. 그 전기 동력으로 뜨거 내리는 비행기요? 네, 현재 미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대로 기존 헬리콥터를 대체해서 이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언제쯤 전환될 거라고 예상하나요? FAA의 형식 인증 완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직후 2026년 중반 정도를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조비가 내세우는 비전, 조용하고 배출가스 없는 지속 가능한 통근 항공 서비스라는 건 이 EVTOL이 투입된 이후에 실현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번 시범 운항은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아주 잘 계산된 첫걸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계산된 첫걸음이요? 네, 블레이드는 이미 갖춰진 예약 시스템, 또 기존 고객 기반, 그리고 무엇보다 맨해튼 내의 헬리포트 운영 노하우 같은 기존 인프라를 제공하고요. 아, 블레드가 원래 헬리콥터 운송 서비스를 하던 회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조비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핵심인 EVTOL 기술과 기체를 제공하는 거죠. 서로의 강점을 딱 활용하는 전략적인 협력 관계의 셈입니다. 아, 서로 필요한 걸 정확히 가지고 있네요. 블레드는 미래 기술이 필요하고, 조비는 당장 운영할 인프라와 노선이 필요하고. 바로 그겁니다. 아주 좋은 파트너십이죠. 블레드 CEO 로 위젠탈이라는 사람 발언에서도 그런 의도가 좀 보였어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가 줄고 사무실 복귀가 늘면서 교통체증이 다시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맨해튼과 주요 교외 지역을 잇는 항공통근 수요가 다시 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했더라고요. 네, 현실적인 분석이죠. 그러면서 조비의 EVPOL이 상용화되고,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전용 이착륙 시설, 버티포트라고 하죠. 이런 것까지 확보되면 이 맨해튼 웨스체스터 노선의 가치와 중요성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미래를 보고 있는 거네요. 단순히 현재 수요뿐만 아니라. 네, 단순히 지금 교통 불편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올 UAM 시대의 핵심 노선을 미리 선점하겠다, 이런 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발표를 단순히 블레이드가 조비랑 협력해서 새 노선 하나 뚫었네. 이 정도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조비 에비에이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네, 조비 입장에서 보면 이번 발표는 그냥 파트너십 체결, 그 이상이에요. 아주 다층적인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를 노린 수라고 봐야 합니다. 전문가님,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조비한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한 수가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하고 또 관련 분석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이번 시범운항 발표는 조비에게 최소 5가지의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5가지나요? 네. 마치 잘 짜인 바둑의 포석처럼 여러 수를 내다본 전략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는요. FAE 인증 이후에 즉각적인 상용화 실증 모델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즉각적인 상용화 실증 무대요? 네. 이 FAE 인증 이후에 eVTOL 기체에 대한 형식 인증, 그러니까 타입 서티피케이션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허들이죠. 그런데 이 항공기 인증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인증을 받자마자 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갖추는 겁니다. 인증만 받으면 끝이 아니군요. 그럼요. 아무리 좋은 기술, 좋은 인증서가 있어도 실제 운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투자자들은 이거 언제 돈 버는 거야? 하고 의구심만 커질 수 있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이번 블레이드와의 협력이 바로 이 문제를 딱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미 블레이드가 수년간 헬리콥터로 운영하면서 시장성이 검증된 맨해튼 웨체스터 노선이잖아요. 네, 이미 운영 중인 노선이니까요. 여기서 조비는 인증 완료 즉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블레이드가 가진 맨해튼 헬리포터 접근성, 기존 고객 예약 시스템, 관리 시스템, 그리고 축적된 운항 노하우, 이런 걸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와, 정말 준비된 무대에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조비 입장에서는 FAA 인증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업운항을 개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인증만 받으면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준비된 기업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건 앞으로 투자 유치나 기업 가치 평가에도 결정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력을 보여주는 테스트 비행 수준이 아니라 인증이라는 관문만 통과하면 곧바로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딱 제시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꿈만 꾸는 회사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자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정말 크겠네요. 네, 아주 실질적인 효과죠. 그럼 두 번째 효과는 뭔가요? 두 번째는 수익 모델의 현실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수행 모델 검증이요? 아까 그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앞서 언급된 편도 125달러에서 225달러라는 요금, 이게 결코 저렴하지 않잖아요. 네, 상당히 비싸죠. 현재 뉴욕에서 운영되는 비슷한 헬리콥터 서비스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 가격대입니다. 그동안 UAM 산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어떤 의구심이요? 과연 그 비싼 개발비, 또 운영비, 이걸 다 감당하고도 승객들이 납득할 만한 요금을 책정할 수 있을까? 수익성이 정말 담보될까? 하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거든요. 하긴 워낙 새로운 기술이니까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번 시범운항은 이런 수익성 논란에 대해서 조비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식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단 12분의 비행으로 1시간 이상을 절약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뉴욕의 고소득 통근자들이 기꺼이 $100, $200 이상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이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요, 실제 운항 실적과 고객 피드백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직접 부딪혀 보면서 검증을 받는 거네요. 네. 만약에 이 프리미엄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조비의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 가능하다는 강력한 시장 검증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고가 정책으로 수익성을 먼저 확보하고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하고 생산 규모가 커지면 점차 가격을 낮춰서 대중화하겠다. 이런 단계적 전략의 설득력을 확 높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보다 시간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하는 특정 고객층,
그러니까 프리미엄 고객층을 대상으로 먼저 수익성을 입증하고 네, 그렇죠. 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점차 시장을 넓혀가겠다. 이런 현실적인 전략으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영리한 접근이죠. 근데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가 과연 얼마나 많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수요가 너무 적어서 수익성 검증 자체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초기 수요가 폭발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맨해튼하고 웨체스터 같은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고소득, 금융,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거주하고 통근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간 절약에 대한 지불 의사가 높은 잠재 고객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레이드가 이미 헬리콥터로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요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아, 이미 어느 정도 시장 조사는 된 셈이군요. 그렇죠. 조비에게 중요한 건 당장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보다도 이 가격대에서도 수요가 있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 자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세 번째 효과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효과요? 그건 뭔가요? 셋째, 세계 UAM 시장의 상징적인 거점인 뉴욕권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네, 맨해튼과 웨스체스터를 잇는 이 항공 노선은요, 단순히 교통량이 많은 걸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항공 규제 환경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뉴욕 상공이 그렇게 복잡한가요? 그럼요. 인구 밀집 지역 상공을 비행해야 하고 소음 문제도 굉장히 민감하고 안전 문제 등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정말 산적해 있죠. 하긴 영화 같은 데 보면 빌딩 사이로 헬리콥터 날아다니고 하잖아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만약 조비가 이렇게 상징적이고 어려운 뉴욕 시장에서 EVTO를 성공적으로 운항시킨다면 이건 전 세계 다른 대도시로 진출할 때 매우 강력한 레퍼런스가 됩니다. 아, 뉴욕에서도 했는데 다른 데서 못하겠어? 이런 식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뉴욕의 까다로운 기준도 통과한 기술과 운영 능력이라면 믿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와, 뉴욕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은 단순히 미국 내 사업 확장을 넘어서요. 앞으로 목표로 하는 도쿄, 런던, 파리, 싱가포르, 두바이 이런 글로벌 주요 도시 UAM 시장에 진출할 때 협상력을 높이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뉴욕이라는 이름값이 확실히 큰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뉴욕은 UAM 산업에 있어서 단순한 시장 하나가 아니라 글로벌 표준과 리더십을 상징하는 그런 무대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 내 노선 하나를 확보한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뚫기 어렵고 상징적인 시장 중 하나를 정면으로 공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다른 도시들을 설득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겠네요. 그럼 네 번째 이점은 무엇인가요? 넷째는 실제 상업 운항 환경에서의 귀중한 운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운용 리스크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입니다. 운항 데이터 확보와 리스크 절감. 이건 또 어떤 의미죠?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블레이드가 이미 수년간 헬리콥터로 이 노선을 운영해왔던 사실이에요. 네, 그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특정 시간대별 기상 조건 변화라던가 바람의 영향, 이착륙할 때 주의사항, 예상치 못한 장애물 발생 빈도, 고객 이용 패턴, 피크타임 이런 것들이요. 아, 정말 실제 운영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네요. 네, 이런 실제 운영 데이터는 조비에게는 그야말로 보물창고나 다름없습니다. 조비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EVTO를 운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EVTO의 배터리 소모율을 실제 운항 조건에서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또 돌풍이나 난기류 같은 기상 변수가 비행 안정성이나 항속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도심 환경에서의 소음 수준을 실제로 측정해서 규제 당국이나 주민들을 설득할 데이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음 문제가. 아, 그렇죠. 도심에서 운영하려면 소음 문제가 해결돼야 하니까요. 네. 또 이 실제 데이터는 FAA나 미 교통부 DOT 같은 곳에 제출해야 하는 안전보고서나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이후에 복잡한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행정 절차 간소화까지요. 와, 정말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시뮬레이션이나 아주 제한된 테스트 환경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실제 상업운항 환경에서의 경험을 쌓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초기 운항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나 사고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운영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네요. 그렇죠. 실제 상업 노선 운항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eVTOL 기업이라는 타이틀은 기술적인 신뢰도나 안정성을 어필하는 데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이론적인 계산이나 통제된 환경에서의 테스트 비행 데이터가 아니라 매일매일 변화하는 실제 뉴욕 상공에서 얻는 살아있는 경험과 데이터라는 점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서비스를 빠르게 안정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효과가 남았네요. 뭔가요? 마지막 5번째는 투자 심리 회복 및 브랜드 가치 제고 효과입니다. 투자 심리 회복과 브랜드 가치 제고요. 네, 이 발표가 나온 시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025년 11월 초, 이게 조비의 3분기 실적 발표 직후와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아, 시점이 좀 절묘하네요. 네, 일반적으로 기술 개발 기업들, 특히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UAM 기업들은 분기별 실적 발표 때마다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막 교차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돈은 언제 버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맞아요. 이번 발표는 실적과 관련된 시장의 그런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바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음으로써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대를 심어주는 거죠. 블레이드와의 실질적인 상호분할 계획 발표는 조비가 더 이상 연구소 안에서 기술 개발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하늘길을 열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운항 사업자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겁니다. 이미지 변신이네요. 개발사에서 운영사로. 그렇죠. 이건 투자자들에게 곧 다가올 FAA 인증과 인증 후 즉시 시작될 상업운항이라는 이 두 가지 가시적인 호재가 결합되면서 회사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쌍끌이 호재네요. 네, 언론이나 투자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조비가 드디어 실제 운영 단계로 진입한다. 조비 파이널리 고인 라이브.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당연히 주가 부양이나 향후 자금 조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도 미래 기술 기업에서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한 단계 진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효과를 다 들어보니까요. 아주 잘 설계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맨해튼 웨체스터 시범 운항 발표는 조비 에이비에이션에게 단순히 파트너십 하나, 노선 하나를 추가하는 걸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 중요한 전략적 이점표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FAA 인증 이후 즉각적인 상용화를 위한 실증 무대를 확보하고 첫째, 네, 또 까다로운 프리미엄 시장에서 수익 모델의 현실성을 검증하며 둘째, 그렇죠. 상징적인 뉴욕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해서 글로벌 확장의 발판을 다지고 셋째, 네, 글로벌 진출. 실제 운항 데이터를 통해 기술 신뢰도를 높이고 운영 리스크를 줄이며 넷째, 데이터와 경험.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다섯째, 그야말로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되는 셈이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각적인 포석이 깔린 거죠. 이런 중요한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 활동도 계획되어 있죠. 아, 네. 그런 이벤트도 있더라고요. 마침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에 맞춰서 11월 28일에 맨해튼의 대형 복합 쇼핑몰 있잖아요. 허드슨 야드. 네, 거기 아주 유명하죠. 거기서 이 서비스에 대한 프리뷰 행사를 열고 실제 기체는 아니겠지만 모형이나 시뮬레이터 같은 걸 통해서 탑승 경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 사람들에게 미리 좀 체험하게 해주고 관심을 끌려는 거군요. 네, 앞서 말씀하신 그 브랜드 가치 제고하고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네요. 네, 시기적절한 마케팅 활동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깊이 파헤쳐 본 것처럼 블레이드와 조비의 맨해튼 웨체스터 통근항공 시범 서비스 발표는 단순한 교통 뉴스 그 이상입니다. 네, 훨씬 큰 의미가 있죠. 특히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진 조비 에비에이션에게는요. FAA 인증이라는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후에 본격적인
본격적인 상업 운항 시대를 열기 위한 최종 리허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죠. 최종 점검 같은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의 기술력, 시장 공략 전략, 그리고 수익 모델의 현실성,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증받는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 연결해서 보면요. 이번 발표는 조비가 그동안의 오랜 프로토타입 개발 및 테스트 단계를 확실히 넘어서서 실제 상업 운행을 통한 학습 및 수익 창출 실험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장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아, 단계가 달라졌다는 선언이군요. 네, 이 성공 여부는 단순히 뉴욕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조비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도쿄, 런던, 두바이 같은 글로벌 주요 도시 UAM 시장 확정 전략의 성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겠네요. 네, 조비가 꾸준히 강조해온 조용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도시 항공 서비스라는 그 비전이 마침내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걸음. 물론 아직 갈 길은 멀겠지만요. 물론입니다. 헬리콥터에서 EVTOL로의 순조로운 전원 문제도 있고요. 실제 운영에서의 안정성 확보,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성 증명 등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